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 탔던 바로 그 중고버스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물로 나온 지 나흘 만에 팔렸다고요. 네. 자, 가격은 2,500만 원. 당시 내부 모습인데 사실 저 버스를 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갔다가 비극적인 또 최후를 맞이한 것이 또 얼마 후고 굉장히 상징적인 버스였어요. 그렇죠. 저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주 상징적인 버스여서 저게 사실은 이제 희망 판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2,200만 원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지지자 중에 한 분이 300만 원을 더 얹어서 2,500만 원에 구입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본인이 얘기하기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구입한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생각도 있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행사할 때 이 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저게 이제 안에 보면 아까 사진 잠깐 나왔습니다만 캠핑카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다 치워지고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전원도 220V, 110V를 다 쓸 수 있어서 뭐 개인이 또 이렇게 캠핑할 때 쓸 수 있는 용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제 지지자 입장에서는 저 버스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아마 구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저 버스에서 내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생중계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버스를 산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한주 지지클럽 대표인데요. 생산된 지 정한영 씨. 네, 정한영 씨. 바로 이 15년이나 된 버스지만 쉼을 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워낙 이제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으니까 결국 자기가 계약 파기금은 물론 판매가의 2배를 줄 테니까 꼭 구매하고 싶다라고 해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들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지자들은. 이제 이 버스가 그 당시 보면 봉화마을에서 검찰청까지 올 때 방송 카메라가 다 붙었습니다. 물어 엄청났었죠. 뭐 대여섯 시간 동안 이제 이 버스가 노출됐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보시는 그때 장면입니다. 네, 지금 들어오는 바로 저 버스죠. 저래서 또 내리는 장면은 뭐 역사적인 장면이죠, 사실은. 뭐 사실 우리 현대사의 좀 비극적인 부분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버스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비극적으로 서거를 함으로써 이른바 친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미끄럼이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버스죠. 그렇다고 본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무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정한영 씨처럼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 버스는요, 이 개인에게 넘어가서 개인 버스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내놓은 겁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바로잡아 드리면서 당초에는 노무현 재단이 살 것 같았는데 안 산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재단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탔던 버스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탔던 버스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재단에서 노무현 재단에서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고 특별히 인연이 있는 거는 아니라서 구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돼서 저런 그 실시간 중계가 되는 저 장면 때문에 유명해진 것뿐이지 뭐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버스에 대해서 뭐 어떤 애정을 가졌다든가 어떤 뭐 손을 보탰다든가 하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역사적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물품으로 본 것 같습니다. 뭐 썩 달가운 그런 버스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문재인식의 노무현 버스 웃돈 주고 거래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손목시계 원가가 4만 원인데 온라인에서 1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이게 정말 뭐 이 시계라는 게 말이죠. 인기 품목이 아닌 때도 있었는데 이게 좀 날개도 친 듯 팔리고 못 구해서 난린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그 청와대 예산이 좀 많이 줄면서 생산량 자체가 이전 정권보다는 많이 적어졌다. 그래요. 한 달에 한 1,000개 정도 만들고. 그런데 원가는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전에 한 15,000원대 수준이었다면 지금 이게 원가가 한 4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적게 만드니까. 그리고 지금 2배 된 거예요. 그리고 정권 초기 때는 이 시계를 갖고 있다는 게 이 선거에서 본인들의 그 공헌도 같은 게 인정받고 뭐 이런 그 시그널이,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게 대단한 이제 그 위세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특히나 이제 정치권에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뭐 워낙
적으니까 개수가. 네. 그래서 이런 더 뭐 시중에서 아니면은 그 청와대 그 경내에서 한번 왜 그 대통령께서 가이드를 하니까 시계 하나 주세요. 뭐 이런 네, 네.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조차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가를 좀 낮추더라도 차라리 좀 그러니까 수량을 늘리시는 게 어떤지. 네, 그래서 자, 이 시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연주를 한, 공연을 한 밴드의 멤버도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차면 안 되겠더라고요. 차면은 값어치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케이스. 이것도 횟수 제한이 있는데 원래 특별히 횟수 한번 쓰겠습니다. 이게 사실 열 때마다 케이스에 상처가 나니까 사실 그것도 싫어서 저는 각오로 집에 진열장 같은데 이렇게 좋은 곳에도 배치해놔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도 보고 같이 저 시계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뒷면도 좀 보여드리고 그 진열해놓을 생각입니다, 저는. 뭐 진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또 이 시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여기가 제가 오늘 이제 안내할 시계 주세요. 근데 시계에는 전화가 못 받았어요. 예. 시계해달라. 저게 전에는 대통령 시계를 그냥 전직 대통령 중에는 방문 기념으로 주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닌 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시계를 달라고 했는데도 딴소리 하시네요. 네. 본인도 구하기가 네. 힘들다 네. 할 정도로 사실은 이게 시계가 지금 그 온라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이런 데서는요 저게 4만 원 원가가 들었다고 하는데 거의 100만까지도 호가가 나온다고 그래요. 예, 나오나 안 펴도 100만 원이 그러니까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만큼 네. 인기가 높은 거예요. 대통령 인기가 높으니까 결국 시계도 인기가 치솟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또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시계를 많이 안 만드시고 왜 많이 안 주시냐 했더니 이 정도 총무비서관 이거 다 세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세금, 국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만드는 거 너무 많이 만들면 세금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만든다고 얘기했고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 지난번에 불러가지고 그 처음에는 안 줬대요. 기념 촬영도 했고 네, 그랬잖아요. 했고 처음에는 안 줬는데 윤영찬 홍보수석이 계속 욕을 해서 결국 줬는데 그때도 원래 저 시계가 세트로 돼 있답니다. 남자용, 여자용 하나의 세트로. 근데 네. 그걸 세트로 주지 않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대요. 남성용을 가질지 여성용을 가질지 그 정도로 아마 시계를 갖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는 못 구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네. 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여서 자, 그야말로 시계 품귀 현상. 10개만 구해달라고 하는데 10개는커녕 1개도 구할 수가 없다. 민원이 폭주해. 민원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 정도 되면 수량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아니, 들어요. 저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아, 그런가요? 여당 의원이나 당협 네. 위원장이 지구당의 뭐 간부들이나 도와주시는 분이 많으면 제일 이렇게 폼 잡을 수 있는 게 청와대 시계 구해서 네. 청와대 갔다 왔다 하나씩 해라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인증불품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게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도 시계를 못 구하니까 지역 민원 중에 아마 가장 많은 게 대통령 시계 좀 구해달라는 얘기일 겁니다. 얘기일 거고. 과거에 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엄청나게 찍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다니다 보면 그거 지지하면 웬만하면 저 대통령 시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아까 그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민 세금 아닙니까? 네네. 막 찍어낼 수는 없죠, 사실은. 네. 분비 현상인데 대통령 지지도와 희소성 때문에 아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 정무수석실도 골치 아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민원도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 10개만 주세요, 5개만 주세요, 민원이 폭주할 거거든요. 뭐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정무수석도 머리가 아플 텐데, 뭐 근데 그건 기분 좋은 비명이죠, 사실은. 네. 나도 못 받았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구해서 선물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청소근로자. 이분들에게는 직접 사서 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짝퉁시계 임의 제조 문제까지 나와가지고 수사를 의뢰할 정도다. 자, 이런 거는 어느 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게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짜를 찍어가지고 이제 시계를 파면 사기도 있을 거고 뭐 인장 위조나 이런 것도 다 하겠지만 뭐 집행유예로 다들 나왔더라고요. 이 선고가 어떻게 났나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거 가짜를 차고 자기가 마치 권력에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해서 벌어지는 그런 브로커 노릇하는 사기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대통령의 인기를 반영하는 거겠지만 좀 저는
다른 이 선거에 관여했, 이렇게 공을 세웠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굳이 시계를 이렇게 진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고가로 팔릴 정도까지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낮추고 좀 개수를 늘리는 게 없던가. 물량을 좀 풀어라 이런 말씀인가요? 네. 인기가 기획은 있으니까. 아니겠죠, 이런 게. 네. 어쨌든 즐거운 비명 말씀하셨는데 이런 뉴스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